야, 고졸 주제에 감히 어딜 나서! 네 애비가 우리 집 돈 떼먹고 죽은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배운 게 없으면 손끝이라도 야무져야지. 지수야, 제발 문수 좀 지켜. 내 체면도 좀 생각해라. 가문의 운명이 걸린 1조 원 협상장. 파산하기 직전의 순간 쟁반을 들고 서 있던 며느리 지수가 싸늘하게 웃으며 입을 엽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과연 모두가 무시하던 며느리 지수의 숨겨진 정체는 무엇일까요? 단 1분 뒤 평창동 저택의 서열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학벌이 곧 계급장이 되는 집안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며느리 정지수의 위치는 언제나 식탁 가장 끝단 혹은 주방 조리대 앞이었죠. 6년 전 사랑 하나 믿고 들어온 이 집은 지수에게 화려한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새벽 4시 고요한 평창동 저택의 주방. 칼질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리고 있었죠. 남들이 단꿈을 꾸는 새벽 4시. 지수의 하루는 시작됩니다. 오늘은 시어머니 현연자 여사의 생신이죠. 지수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12첩 반상을 준비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세가 기울어 대학 입학금을 포기했던 그 손은 이제 귀한 집안의 수라상을 차리는 숙련된 도구가 되었습니다. 정성껏 끓여낸 소고기 미역국과 전복초 그리고 정갈하게 담긴 나물들. 지수는 이 음식들에 자신의 자존심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지수의 기대를 단숨에 꺾어버립니다. 지수야, 국 가지고 오너라. 온도가 너무 높으면 맛이 탁해지니 조심하고. 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시어머니는 국물을 한 숟가락 뜨더니 표정을 굳히며 말합니다. 내가 말했지. 국물 온도가 1도만 어긋나도 사람 정성이 의심받는 법이라고. 배운 게 없으면 손끝이라도 야무져야 할 텐데 참. 정막이 흐르는 식탁. 지수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연자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생신 잔치에는 명문대 교수인 사촌 형님과 의사 출신의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의 대화 주제는 언제나 어느 대학, 어느 학이었죠. 지수는 그들 사이에서 음식을 나르는 투명인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저희 모교 동문회 명단 보셨어요? 역시 우리 집안이 이 나라 상위 1%라는 게 다시 증명됐더라고요. 준서가 조용히 해. 지수 듣겠다. 윤석이 너는 참. 지수가 뭐 그런 거에 상처받을 애냐? 얘도 지 분수를 알지. 대학 못 간 게 죄도 아니고 대신 살림 하나는 기차게 배우고 있지 않니? 친척들의 비웃음 섞인 시선이 지수의 등에 꽂힙니다. 남편 윤석은 지수를 지켜주는 척하지만 결국 분수라는 단어로 아내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지수는 거실 한 구석에서 손님들의 외투를 정리하며 창밖을 봅니다. 그때 지수의 머릿속을 스치는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무역업을 하던 아버지는 지수를 데리고 늘 항구에 나갔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거대한 컨테이너 박스들, 그리고 낯선 언어로 대화하던 바이어들. 아버지는 지수에게 늘 말씀하셨죠. 지수야, 이 종이 뭉치 하나에 수천 명의 생계가 달렸단다. 너는 나중에 이 넓은 세상을 누비는 사람이 되어야 해. 아버지가 건네주던 영어 단어장은 이제 낡아해졌습니다. 지수는 앞치마 주머니 속에 숨겨둔 그 단어장을 손으로 가만히 쥐어봅니다. 배운 게 없다는 시어머니의 무시와 대학 문턱에도 못 가본 며느리라는 조롱 속에서도 지수는 밤마다 홀로 이 단어들을 삼키며 버텼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가고 난 밤 거실 바닥에 떨어진 화려한 꽃장식들을 치우던 지수는 우연히 준석의 서류 가방에서 삐져나온 문서를 보게 됩니다. 내일 있을 거대 자본과의 협약서 사본이었죠.
무심코 문장을 읽어 내려가던 지수의 눈이 커집니다. 6년 동안 억눌려 있던 무역 전문가의 직감이 번뜩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역이 아니야. 단위 자체가 틀렸잖아. 이대로 서명하면 이 집안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텐데. 지수는 갈등합니다. 자신을 무시하던 저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아니면 내일 연회장에서 펼쳐질 파국을 조용히 지켜봐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광화문의 특급 호텔. 지수는 평소처럼 시어머니의 뒤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연회장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오늘 지수의 발걸음은 어제와 다릅니다.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열리고 화려한 조명이 쏟아집니다. 지수의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스치기 시작했죠. 명문대 타이틀로 무장한 박씨 가문의 남자들이 자신만만하게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 지수는 연회장 가장 구석에서 코트를 받으며 조용히 시계를 확인합니다. 가문의 몰락까지 남은 시간은 단 1시간. 과연 지수는 이 위기를 가문을 위해 막아줄까요? 아니면 자신의 이름을 되찾는 도구로 삼을까요? 학벌이라는 견고한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이미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저 방에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연회장을 뒤흔든 고졸 며느리의 일침. 1조 원의 계약을 두고 펼쳐지는 숨막히는 두뇌 싸움이 시작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곳, 바로 1조 원의 숫자가 오가는 협상 테이블입니다. 그 화려한 연회장 문 밖에서 며느리 정지수는 손님들의 젖은 우산을 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귀는 이미 문 너머의 공기를 읽고 있었죠. 광화문 특급 호텔 대연회장. 화려한 샹들리에와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박씨 가문의 위세를 전 세계에 알리는 무대입니다. 영국 거대 자본 로열 인베스트와의 파트너십 협약식. 가문의 후계자로 점찍힌 시동생 박준석은 미 전역을 누비던 엘리트답게 자신만만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준석은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명문대 졸업장과 유학 시절 익힌 세련된 발음이면 이 협상은 따놓은 당상이라고요. 하지만 비즈니스는 단어 몇 개로 완성되는 예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숫자로 증명되는 전쟁터죠. 영국 측 바이어 헨리 대표의 미간이 서서히 찌푸려집니다. 그가 던지는 질문은 교과서에 나오는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물류의 흐름, 관세의 변동폭, 그리고 계약서 12페이지에 숨겨진 책임 소재에 관한 날카로운 공격이었죠.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검토한 대로 관례적인 수준에서 처리될 것입니다. 영국 바이어 헨리 대표가 서류를 탁 소리나게 덮었습니다. 준석의 가벼운 대답에 회의실 온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헨리는 옆에 앉은 변호사와 귓속말을 주고받더니 싸늘한 눈빛으로 준석을 봅니다. 준석은 식은땀을 흘리며 통역사를 찾지만 사고로 불참한 통역사를 대신해 직접 나선 자신의 오만이 발목을 잡고 말았습니다. 지수는 별실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준석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젯밤 몰래 훔쳐봤던 그 협약서 조항들이 머릿속에서 영상처럼 지나갑니다. 준석 도련님, 틀렸어요. 영국 쪽은 지금 관례를 묻는 게 아니에요. 5번 조항의 인도 시점 지연에 따른 배상 책임을 묻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단위 표기. 어젯밤 지수는 발견했습니다. 한국 측이 준비한 번역본에는 수량이 킬로그램으로 적혀 있었지만 원문은 턴이었습니다. 1000배의 차이. 이대로 서명하는 순간 박씨 가문의 회사는 물건을 팔고도 위약금으로 파산하게 될 치명적인 독약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연자가 지수를 발견합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지수가 그저 부리기 좋은 일꾼으로만 보입니다. 지수야, 너 여기서 뭐하니? 안에서 손님들 기력이 다 빠졌어. 당장 주방 가서 최고급 홍차 준비해와. 분위기 좀 부드럽게 만들어야 하니까. 잔 깨뜨리지 말고 조심히 날라. 네, 어머니, 준비하겠습니다. 연자는 며느리에게 차 심부름을 시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수에게 그것은 합법적으로 그 금단의 구역에 발을 들릴 면죄부였습니다.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는 지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6년 동안 죽여왔던 무역 전문가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수량 문제는 저희가 킬로그램 단위로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킬로그램? 지금 장난합니까? 우리는 천 단위의 원자재를 논하고 있어요. 당신들 서류 검토도 안 한 겁니까?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박윤석과 임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죠. 준석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지도 못한 채 당황하며 헨리의 화를 돋우고 있습니다. 1조 원의 계약이 공중분해되기 직전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립니다. 지수가 정갈한 자세로 들어옵니다. 연자는 지수에게 눈짓으로 빨리 차만 놓고 나가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지수는 헨리 대표 앞에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바닥만 보던 고개를 천천히 들어 헨리 대표의 푸른 눈을 똑바로 응시합니다. 그 순간 며느리 지수는 유창한 영어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대표님,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이 차가 식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저희 측 실무자가 단위 표기에 있어 아주 치명적인 오타를 낸 모양입니다. 순간 회의실 안의 모든 공기가 멈추는 듯 했죠. 연자의 입이 벌어지고 준석의 만년필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집니다. 남편 윤석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아내를 바라봅니다. 6년 동안 집안의 배경음악처럼 존재감 없던 고졸 며느리의 입에서 완벽한 런던식 액센트가 흘러나온 것이죠. 지수가 테이블 위에 놓인 협약서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킬로그램이 아니라 턴입니다. 그리고 12페이지의 배상 조항은 영국 해상법 기준이 아닌 양측이 합의한 국제상거래법 7조를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헨리 대표의 눈에 경이로움이 스치고 덮었던 서류를 다시 펼치기 시작합니다. 당신 누구죠? 이 회사 수석 전략가인가요? 지수의 시선이 경악에 찬 시어머니 현연자 여사에게 향합니다. 연자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 팔걸이를 움켜잡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저 이 집안의 차를 끓이는 며느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계약, 제가 바로잡아 드려도 될까요? 학벌이라는 견고한 성벽 위에 서 있던 박씨 가문의 남자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주도권은 명문대 졸업장이 아닌 낡은 단어장을 품고 있던 며느리의 손으로 넘어왔습니다. 과연 지수는 이 굴욕적인 침묵을 깨고 1조 원의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녀를 무시하던 시댁 식구들의 표정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어디서 감히 며느리가 나서. 성공적인 통역 뒤에 찾아온 시어머니의 독설. 하지만 바이어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지수를 향한 뜻밖의 제안이 연회장을 뒤흔듭니다. 찻잔을 든 손은 가볍게 떨리고 있었지만 입술에서 터져나온 언어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6년 동안 죽은 듯 살았던 정지수가 고개를 드는 순간 박씨 가문의 화려한 위선은 유리창처럼 깨지기 시작했죠. 1조 원이라는 숫자가 허공에서 흩어지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연자는 당장이라도 지수의 뺨을 내리칠 기세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영국 측 바이어 헨리 대표의 서늘한 눈빛이 연자를 자리에 앉혔습니다. 연자는 이를 악물고 낮은 목소리로 뱉었습니다. 정지수 네가 지금 제정신이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끼어들어. 당장 나가서 차나 더 우려오지 못해? 지수는 연자의 독서를 정면으로 받아내면서도 시선은 헨리 대표에게 고정하고 있었어요. 준석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자신의 유학파 자존심이 고졸 며느리의 유창한 영어 한마디에 짓밟혔으니까요. 준석은 지수의 팔을 거칠게 낚아채려 했습니다. 형수님, 지금 쉬하시는 거예요? 단어 몇 개 안다고 나설 자리가 아닙니다. 회사 망치고 싶어서 환장했어요? 비켜요. 내가 수습할 거니까. 지수는 준석의 손을 차갑게 뿌리칩니다. 그리고 헨리 대표를 향해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대표님, 제 시동생은 학문적인 용어에 익숙해 실무상의 미세한 단위를 놓친 모양입니다. 하지만 비즈니스에서 1kg과 1톤의 차이는 신뢰의 파산을 의미하죠. 저희 회사는 그 실수를 인정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수정된 조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헨리 대표가 흥미롭다는 듯 턱을 괴고 지수를 봅니다. 그는 준석과 연자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오직 지수에게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하지만 그 단위 오류는 단순한 오타가 아니라 당신들 회사의 전문성 결여로 보입니다. 내가 왜 이 계약을 지속해야 하죠? 당신이 내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를 대보세요. 지수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한 뒤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가 항만 창고에서 가르쳐 주셨던 실전 무역의 기술, 그것들이 지수의 머릿속에서 정교한 논리로 조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단순한 물품 공급이 아닙니다. 영국 내 물류기지의 위치와 저희의 직항우선을 결합했을 때 대표님이 얻게 될 실질적인 물류비 절감 효과는 연간 15%에 달합니다. 계약서 12페이지를 보십시오. 독소 조항으로 보였던 책임 소재 부분도 해상 운송 중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사고에 한해서만 저희가 전액 보상하는 방식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이것은 파트너십에 대한 저희의 진심입니다. 지수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별실 안의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색이 되었던 임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박윤석은 아내의 낯선 모습에 넋을 잃은 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헨리 대표는 지수가 지목한 조항들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준석이 1시간 동안 땀을 흘리며 설명해도 이해시키지 못했던 부분들이 지수의 입을 거치자 명확한 이익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헨리 대표가 천천히 입을 뗐습니다. 놀랍군요. 방금 제안한 보상 범위 수정은 우리 쪽 변호사들도 생각지 못한 타협점입니다. 당신, 정말 이 집안 며느리 맞습니까? 이 정도 실무 감각이면 런던 본사 전략팀장으로 앉혀도 손색이 없겠는데요. 헨리 대표의 극찬이 쏟아지자 연자의 얼굴은 더욱 일그러집니다. 칭찬이 커질수록 자신의 체면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연자는 지수를 향해 마지막 발악을 하듯 쏘아붙였습니다. 대표님, 이 아이가 뭘 안다고 그러십니까?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하던 애예요. 우연히 주워들은 말로 사기치는 거니까 속지 마세요. 지수 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때였습니다. 헨리 대표가 차갑게 웃으며 연자를 가로막았습니다. 부인, 사기는 당신 아들이 치고 있었죠. 톤 단위를 킬로그램으로 속여서 계약하려던 게 누구였습니까? 만약 이 여인이 아니었다면 나는 당신들을 국제 사기 혐의로 제소했을 겁니다. 계약은 진행하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헨리 대표가 지수에게 펜을 건네며 말합니다. 별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 펜 끝에 모입니다. 오늘 협약서의 최종 서명은 이 여인이 참관하는 하에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 모든 실무, 소통 창구는 이 여인으로 지정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지금 당장 이 연회장을 떠나겠습니다. 박 씨 가문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제안이었습니다. 고졸 며느리를 집안의 대표 얼굴로 세워야만 1조 원의 계약을 따낼 수 있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준석은 얼굴을 감싸 쥐었고 연자는 부들부들 떨며 지수를 노려보았습니다. 지수는 펜을 받지 않고 연자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6년 전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연자가 던졌던 말이 지수의 귓가를 스칩니다. 너 같은 게 우리 아들 앞길 막지 말고 죽은 듯이 살라고 했던 그 차가운 목소리 말이죠. 어머님, 대표님 제안 들으셨죠? 제가 서명을 참관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이 계약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결정은 어머님이 하세요. 지수의 목소리에는 원망도 기쁨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진실만이 담겨 있었죠. 연자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1조 원이라는 돈 앞에서 그녀의 그 알량한 학벌 자존심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지수는 박 씨 가문의 구원자로 서명대 옆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와 귀빈들이 기다리는 연회장으로 나가는 문이 열립니다. 화려한 조명이 지수를 비추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줄기처럼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협약식이 끝나기도 전 별실박 복도에서는 또 다른 음모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준석이 은밀하게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모습이 보입니다. 형수님, 오늘 한번 이겼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당신 과거 내가 모를 것 같아요? 준석의 비열한 미소와 함께 지수의 행복했던 어린 시절 사진이 누군가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지수가 숨기고 싶어 했던, 아니 시댁이 알면 경악할 만한 지수 아버지의 마지막 비밀은 무엇일까요? 박 씨 가문을 살려낸 영웅이 된 지수.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꽃길이 아니라 더 잔혹한 진실의 덫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정지수, 내가 감히 우리를 망신 준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줄게. 축배의 잔이 채 식기도 전에 터진 스캔들. 지수의 아버지가 과거 박 씨 가문과 얽혀있던 충격적인 악연이 드러납니다. 지수는 다시 한번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승리의 여신은 정지수의 편인 듯 했습니다. 화려한 연회장 조명 아래에서 1조 원의 계약서에 지수의 이름이 새겨졌죠. 하지만 축배의 잔을 들기도 전에 박 씨 가문의 그림자는 다시 지수의 발목을 낚아챕니다. 명문대 간판 뒤에 숨겨진 비겁한 칼날이 말이죠. 연회장 구석에서 준석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가문을 구한 영웅으로 추대받는 그 시각. 준석은 지수가 절대 들춰내고 싶지 않았던 과거의 상처를 헤집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수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무너졌던 그 사업의 배후에 박 씨 가문의 검은 손이 있었다는 사실을요. 잔치가 끝난 뒤 평창동 저택의 거실은 서늘한 냉기만 가득합니다. 연자는 거실 한복판에 지수가 어린 시절 아버지와 찍은 낡은 사진을 내던졌습니다. 지수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유일한 유산이었죠. 연자의 눈에는 고마움 대신 지독한 증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수야, 내가 오늘 우리를 도와준 게 정말 가문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니? 내 아버지가 우리 집안 때문에 망해서 죽었다는 걸 알고 복수하러 들어온 거 아니냐고 묻는 거야. 지수는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천천히 줍습니다. 손끝이 떨려왔지만 눈빛만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아버지는 누구를 원망하며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실력이 없으면 도태되는 게 비즈니스라고 늘 말씀하셨죠. 제가 오늘 나선 건 복수가 아니라 이 집안이 최소한의 염치는 지키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윤석이 방에서 나오다 멈칫합니다.
아내의 출생과 과거를 모두 알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떨구는 남편의 모습에 지수의 가슴은 무너져 내립니다. 윤석 씨, 당신도 알고 있었나요? 우리 아버지가 박 씨 가문의 보증 사기에 휘말려 모든 걸 잃었을 때 당신 아버님이 그 회사를 헐값에 집어삼켰다는 거. 당신들 학벌과 지위가 사실은 누군가의 피눈물 위에 세워진 성벽이라는 거요. 윤석은 차마 아내의 눈을 보지 못하고 준석의 뒤로 숨어버립니다. 지수는 그 비겁한 뒷모습을 보며 6년 동안 지켜온 사랑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깨닫습니다. 형수님, 너무 고고한 척하지 마세요. 결국 형수님도 우리 집안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살아온 거잖아요. 오늘 일은 고졸 며느리의 하룻밤 꿈으로 끝날 겁니다. 바이어 측에는 형수님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서 통역에 오해가 있었다고 정식 공문을 보낼 예정이니까요. 준석의 뻔뻔한 선언에 지수는 헛웃음을 터뜨립니다. 학벌이라는 성벽을 지키기 위해 실질적인 이익까지 걷어차는 그들의 오만함이 가련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도련님, 졸업장이 사람의 격을 정해주는 줄 아시나 본데. 아니요. 도련님은 오늘 그 졸업장 뒤에 숨어 스스로 무능함을 증명하셨습니다. 제가 없으면 그 계약은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는 걸 바이어가 더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연자는 지수의 뺨을 때리려 손을 올렸지만 지수는 그 손목을 단단히 쥐어 막아냈습니다. 며느리가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물리적인 위협을 힘으로 제압한 순간이었죠. 어머니, 이제 연기는 그만하시죠.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던 그 오만함으로 끝까지 버텨보세요. 저는 이 집안의 며느리로 죽은 듯 살던 정지수를 버리겠습니다. 오늘부로 저는 제 자리를 직접 찾으러 나갈 겁니다. 지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영어 단어장을 꺼내 연자의 발등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그것은 지수가 이 집안에 들어올 때 가졌던 마지막 기대이자 인내의 상징이었습니다. 윤석 씨, 이혼 서류는 조만간 보내겠습니다. 당신이 지키고 싶어 했던 그 화려한 껍데기 속에서 평생 행복하시길 빌게요. 다만 기억하세요. 그 성벽을 무너뜨린 건 제가 아니라 당신들의 비겁함이라는 걸요. 지수가 짐 가방도 없이 저택의 현관문을 열고 나갑니다. 뒤에서 연자의 비명 섞인 욕설과 준석의 다급한 고함이 들려오지만 지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평창동 언덕길을 지수는 맨몸으로 걸어 내려갑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얼굴을 타고 흐르지만 지수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발로 땅을 딛고 서 있다는 실감이 들었기 때문이죠. 지수가 언덕 끝에서 멈춰 서서 시내의 야경을 내려다봅니다. 그때 지수의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 한 통이 도착합니다. 정지수 씨, 헨리입니다. 당신의 결단력을 높게 평가합니다. 내일 아침 로열 인베스트 한국 지사 사무실에서 뵙고 싶군요. 당신을 위한 새로운 책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수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집니다. 이제 학벌이라는 허울뿐인 계급장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실력과 진심으로 무장한 정지수만의 시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성벽은 무너졌고 그 폐허 위로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려 합니다. 하지만 지수가 떠난 박씨 가문의 거실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파멸의 징조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준석이 보낸 공문이 헨리 대표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어떤 폭풍이 몰아치게 될까요? 빗속을 뚫고 지나가는 지수의 당당한 실루엣이 도시의 불빛과 겹쳐지며 마무리됩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나의 이름을 정면으로 마주하려 합니다. 정지수의 이름으로 설립된 첫 번째 무역회사. 무너진 박씨 가문을 향한 마지막 일침과 진정한 황금기를 맞이하는 지수의 성장이 펼쳐집니다. 무너지는 성벽 아래서 비를 맞으며 서 있던 여자는 이제 없습니다.
그 빗줄기는 과거의 오욕을 씻어내는 정화의 의식이었을 뿐이죠. 1조 원의 계약을 망치려던 박씨 가문의 비겁한 공작은 오히려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그들의 심장을 겨누게 되었습니다. 런던 본사에서 날아온 차가운 공문이 박씨 가문의 거실을 뒤흔듭니다. 준석이 보낸 지수의 비방 공문은 헨리 대표에게 분노를 샀습니다. 헨리는 즉각 계약 파기를 선언했죠. 박씨 가문의 회사는 하루아침에 부도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연자는 지수의 집 앞을 찾아와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지수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수의 새로운 사무실.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이곳에는 정지수라는 명패가 당당히 놓여 있습니다. 지수는 헨리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여 자신의 이름을 내건 무역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학벌이라는 이름표 대신 실전에서 다져진 감각과 신뢰를 자본으로 삼았죠. 이제 지수는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누비는 당당한 CEO로 거듭났습니다. 지수가 사무실 책상에 앉아 낡은 영어 단어장을 펼쳐봅니다. 그 옆에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유품인 항만 출입증이 놓여 있습니다. 아빠, 나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 아빠가 말했던 그 넓은 세상에 내 발로 서 있어. 그때 비서가 들어와 손님이 찾아왔음을 알립니다. 초췌한 모습의 윤석이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지수는 평온한 눈빛으로 그를 맞이합니다. 지수야, 미안하다는 말조차 염치 없다는 걸 알아. 어머니는 병원에 누워 계시고 준석이는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 가문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더구나.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한 게 평생의 한이 될 것 같아. 지수는 윤석이 내미는 서류 가방을 보지도 않은 채 창밖을 응시합니다. 이제 그에 대한 원망조차 남아있지 않은 지수의 표정은 지극히 고요합니다. 윤석 씨, 당신을 미워하는 마음조차 이제 내 안에는 없어요. 미움도 에너지가 있어야 하는 거니까요. 당신 가문을 무너뜨린 건 내가 아니라 실력 없이 권위만 내세웠던 그 오만함이에요.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다른 길을 걷고 있으니까요. 윤석은 지수의 단호한 태도에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방을 나갑니다. 지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비로소 6년 동안 자신을 옥죄던 보이지 않는 사슬이 완전히 끊어졌음을 느낍니다. 지수는 아버지의 유골이 뿌려진 인천의 한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거센 파도가 지수의 구두 앞까지 밀려왔다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지수는 주머니에서 6년 동안 품고 다녔던 그 낡은 영어 단어장을 꺼냈습니다. 지수가 단어장을 한 장씩 찢어 바다로 날려보냅니다. 종이 조각들이 갈매기 날개처럼 허공을 유영하다 푸른 물결 속으로 자취를 감춥니다. 배운 게 없다고 조롱당하던 시절의 기억도 고졸이라는 꼬리표 뒤에 숨어 눈치 보던 자격지심도 이제는 안녕입니다. 지수의 눈가에 맺혔던 눈물이 바람을 타고 증발합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스스로를 용서하고 사랑하기 시작한 사람의 축복 같은 이슬이었죠. 지수가 바다를 등지고 돌아서는 발걸음은 더할 나위 없이 가볍습니다. 해안가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와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지수를 반깁니다. 세상은 여전히 학벌을 묻고 배경을 따지겠죠. 하지만 지수는 이제 압니다. 종이 한 장의 졸업장이 인생의 정답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을요. 묵묵히 견뎌온 시간의 두께가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지켜낸 실력의 깊이가 진짜 나를 증명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수가 주머니에서 울리는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헨리 대표로부터 온 새로운 프로젝트 협력 제안입니다. 지수의 눈이 반짝이며 다시 한번 무역 전문가의 빛을 발합니다. 네, 헨리 대표님. 준비됐습니다.
이번에는 유럽 시장을 직접 공략해 보시죠. 제가 설계한 새로운 루트가 있습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힘차고 당당합니다. 지수는 자신의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지수는 아주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지수야, 고생 많았어. 이제 너의 진짜 황금기를 즐겨봐. 지수의 차가 서울의 빌딩 숲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나갑니다. 노을빛이 차창에 반사되어 지수의 얼굴을 황금빛으로 물들입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도 늦은 때란 없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에 갇혀 자신을 작게 만들지 마세요. 당신이 살아온 그 치열한 시간은 결코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정지수가 증명해낸 것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스스로를 믿는 마음의 힘이었습니다. 지수의 차가 멀리 사라지며 화면 위로 깊은 여운을 남기는 문장이 떠오릅니다. 당신의 시간은 이제 막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언어와 무기가 있습니다. 학벌이라는 장벽 앞에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 자체가 가장 훌륭한 스펙이자 졸업장입니다. 정지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당신의 황금기는 바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응원해주시면 다음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늘 행복하고 기쁜 일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